네, 5G NR 강의 챕터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G 표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섹션에서 그러니까 스탠다디제이션하고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오버뷰를 얘기하고요. 2.2에서는 ITU-R, 그래서 ITU라고 이제 UN 산하 기관이죠. 거기서 이제 R, 그러니까 라디오 세션이 되겠습니다. 라디오 섹션이 되겠죠. 그래서 요 ITU-R의 어떤 액티비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2.3 섹션에서는 5G하고 IMT 2000, 그러니까 IMT 2000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ITU-R에서 5G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제 모양을 그려요. 그게 이제 IMT 2020이라는 문서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5G NR이라는 표준안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에서는 3GPP에서 이제 3GPP에서 5G를 만들었죠. 5G 표준안을. 그래서 3GPP의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 섹션의 스탠다디제이션과 레귤레이션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SDO라고 Standards Developing Organization, SDO가 이제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하게도 이제 많이 있고, 국제적인 기관은 이제 잘 아시는 바로 3GPP가 되겠습니다. 표준안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이게 이제 통신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동통신 시스템이다 보니까 일단은 단말기 A하고 단말기 B하고 통신을 하려면 당연히 어떤 프로토콜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속에 따라서 해야지. 이쪽 A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말을 쓰고 B는 뭐 갑자기 중국어를 쓴다 그러면은 그 통신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떤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3GPP에서 이제 만든 표준안이 뭐 LTE-NR 이런 것들도 WCDMA 이런 거 전부 다 이 3GPP에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SM 같은 경우는 3GPP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만들어진 표준안이기는 한데, 어쨌든 3GPP가 그 유럽에서 이제 먼저 좀 주도를 처음에는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GSM까지 포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지금 LTE 표준안이나 NR 표준안은 전부 다 3GPP에서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GPP는 이제 글로벌 오가니제이션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각 나라에서는 여러 그 표준화 단체가 있습니다. 유럽에는 뭐 ETSI가 있고, 뭐 중국에는 뭐 CCSA가 있고, 한국에는 TTA라는 표준화 기관이 각 나라별로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SDO도 있지만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 regulatory body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regulation을 주는 어떤 기관들이 따로 있고, 국가마다 당연히 이제 regulation을 하는 기관들이 있어서 어떤 뭐 규정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이라든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스펙트럼 유즈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고,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예를 들면 그 통신 뭐 시스템에서는 뭐 100mW 이상으로는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파워 컨스트레인트 같은 것도 여기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그 레귤레이션을 담당하는 데에서. 왜냐면은 이게 스펙트럼을 결국은 공유하게 되니까 그 RF 스펙트럼을 우리가 공유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충돌이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스펙트럼에 관한 규약들이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제품들이 이제 마켓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 프로덕트가 만족해야 될 그 뭐 전자파 인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 레귤레이션 하는 그런 데에서 이제 심사 같은 걸 하겠죠. 그 제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글로벌 레벨로는 ITU, 그죠? 아까 말씀드린 UN 산하 기관 중에 ITU가 있어서 여기서 스펙트럼 레귤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GPP는 그러니까 SDO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레귤레이션을 하는 body는 지금 ITU가 되겠죠. 그러니까 3GPP는 직접 이제 표준안을 만드는 기관이고요. 자, 이 그림은 그 regulatory body, 그러니까 규제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 기관하고, 그 다음에 Standard Developing Organization, 그래서 3GPP와 같이
그 표준안을 만드는 기관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regulatory body는 이제 국내에도 있고 물론 뭐 해외에도 국가별로 따로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글로벌하게 있는 즉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ITU가 되니까요. 그다음에 Standard Developing Developing Organization도 우리나라의 뭐 표준안을 담당을 하고 있는 TTA가 있지만 글로벌하게는 지금 5G 관련해서는 3GPP가 이제 대표적인 SDO가 되죠. 그래서 SDO에서 하는 일을 보면은 테크니컬 스탠다드를 만들고, 그렇죠? 요게 이제 가장 큰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실선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레귤레토리 바디에서 하는 일은 어쨌든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만족을 해야 된다. 이 제품은 그거에 대해서 인증을 하는 그 서티피케이션을 하는 일하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 즉 어느 통신 밴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관련해서 뭐 쓰는 밴드고 어느 통신 쪽에는 뭐 그러니까 5G를 위해서 쓰고 뭐 블루투스는 어디를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레귤레이션 하는 것이 ITU가 되겠죠. 그리고 이 테크니컬 스탠다드는 이제 어디서 쓰냐면은 당연히 뭐 오퍼레이터에서도 여기 보면은 프로덕트 벤더하고 오퍼레이터하고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해놨는데 벤더는 이제 프로덕트를 말 그대로 만드는 데예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애플 이 경우에 이 프로덕트 벤더가 되겠고, 오퍼레이터는 뭐 SK텔레콤이나 KT나 뭐 이렇게 통신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스펙트럼 레귤레이션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통신회사가 당연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 밴드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그 주파수 경매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네,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 그 통신 장비에 대한 어떤 레귤레이션, 그 제한이 있으면 그 제약 조건은 벤더한테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벤더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규약에 맞는 뭐 제약 조건, 뭐 전자파 인증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는 제품을 내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테크니컬 스탠다드에 맞는 제품을 내놔야 되니까 이렇게 그 휴대폰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기지국 개발을 할 때 프로덕트 디벨롭먼트를 할 때 이 그러니까 3GPP가 만든 표준안, 뭐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배우는 5G NR 표준안에 맞게 휴대폰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벤더 입장에서는요. 자, 다음으로 ITU-R 보겠습니다. 그래서 ITU-R의 역할은 뭐냐면은 여기서 결국은 RF 스펙트럼을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레귤레이션을 정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는 어떤 그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기관이고 유엔의 산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여기서 R자를 싸가지고 ITU-R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ITU는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TU에서 이 IMT 2000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Next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Standard에 대한 비전을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6G 관련해서 IMT 2030 비전이 이미 나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의 그 비전을 이미 그려놨고요. 예, 그려놨고 이것에 맞춰서 이제 6G 표준안이 나올 거고 이 6G 표준안은 이제 3GPP에서 만들게 되겠습니다.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IMT 2020 그죠? IMT 2020이 있었고 요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5G 표준안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빌리티도 증가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크 데이터 레이트도 이제 계속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3G, 4G 통해서 5G도 이제 계속해서 데이터 스피드가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IMT 2030이라는 그것에 대한 이제 워크 플랜을 보여주는데요. 이 책이 조금 그러니까 이 IMT 2030이 나오기 전에 이미 책이 출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마치 지금 안 나온 것처럼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은 IMT 2030에 대한 어떤 그 스펙이 일단 나와 있는 상태고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 3GPP 표준안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IMT 그 2020에서 즉 5G 표준안 얘기할 때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를 ITU-R에서 만든 IMT 2000이
자, 2020를 만족을 하는 그 스펙이 5G니까요. 이때 이제 비전을 그릴 때, ITUR에서 비전을 그릴 때 이제 세 가지 그 UCG 시나리오를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랬죠. 그게 하나가 이제 ENBB고, 여기서 이야기를 한 게 이제 뭐 빠른 뭐 속도, 이게 일단은 이걸 타겟팅하는 거죠. 그래서 와이드 에어리아 커버리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큰 뭐 셀이 크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그러니까 모빌리티 쪽에 좀 더 이렇게 그 포커싱을 하고, 데이터 레이스에 대해서는 뭐 약간 좀 로어 리퀘어먼트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ENBB라고 해서, 물론 뭐 ENBB에서 이제 빠른 데이터, 그러니까 최대 속도는 뭐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빌리티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 Enhanced Mobile Broadband 그 UCG 시나리오는 Human Centric Communication입니다. 그러니까 머신 센트릭이 아니라, 여기서 머신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시작하는 통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센서에서 데이터를 읽어 온다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통신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ENBB는 기본적으로 이 Human Centric Communication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 URLLC는 이거는 뭐 휴먼 센트릭일 수도 있고 머신 센트릭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 중에 이제 머신 센트릭 커뮤니케이션 중에 특별히 요거는 이제 크리티컬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레이턴시라든가 그 다음에 reliability 이런 것들에서 이제 에러가 나면 안 되고 지연도 짧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크리티컬한 서비스, 아주 뭐라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뭐 수술이라든가 원격 수술이라든가 이런 데서 에러가 나면 안 되겠죠.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크리티컬, 뭐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즉 미션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아주 큰일이 나는 것들, 를 보통 이제 미션 크리티컬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MTC가 바로 이제 IoT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머신 센트릭 유스 케이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어떤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스파스 트랜스미션, 어쩌다 한번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볼륨도 일반적으로는 크지는 않고, 그렇고 또 딜레이 센시티브 하지도 않죠. 사실은 뭐 어떤 데이터가 그러니까 뭐 센서 값들이 사실 1초, 2초 늦어도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통신 뭐 이런 거 말고, 자율주행 관련된 거는 이제 URLLC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거 말고 뭐 온도를 읽는다거나 습도를 읽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1초 정도 딜레이가 돼도 상관이 없고, 그런 1초라는 거는 통신에서는 굉장히 긴 딜레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딜레이 센시티브 하지 않은 그러한 그 UCG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센서나 그 액추에이터가 무선으로 지금 뭐 무선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뭐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뭐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긴 배터리 라이프 타임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통신할 때만 잠깐 깨어 있고, 통신하지 않을 때는 바로 그 모뎀을 꺼 가지고 계속된 에너지 소모가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가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ITUR, 그러니까 M 뭐 2083, 뭐 이 번호는 뭐 전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ITUR에서 만든 IMT 2000, 그러니까 2020의 그 문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은 이제 5G를 이야기할 때 이제 반드시 보이는 그러한 거고, 그러니까 이 IMT 2000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제 5G라는 그 표준안이 나왔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ENBB가 있고요. 여기 URLLC가 여기 있고, 왼쪽에 이제 MMTC가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MTC는 이제 센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스마트 시티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URLLC의 경우에는 Self Driving Car라고 있죠. 그리고 Mission Critical Application, 그래서 뭐 원격 수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오른쪽 아래에 있고요. 가장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뭐 1초에 기가바이트를 뭐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이렇게 빠른 통신이 필요한 경우, 아니면 3D 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빠른 통신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모두, 즉 이런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전부 우리가 서포트 해주겠다라고 나온 것이 이제 5G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자율주행은 그 네트워크 베이스로 간다라기보다는 뭐 테슬라가 하는 것처럼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서 이제 카메라 가지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게 서포트하고 나왔는데, 사실상 이 URLLC가 이제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5G가 그 LTE에 비해서 굉장히 그 신경을 썼던 애플리케이션이 이게 3개 중에, 어차피 eMBB Enhanced Mobile Broadband는 이거는 그냥 LTE에서 맨날 하던 거가 좀 더 빨라지자라는 거니까 사실 별 내용이 없는 거고, MMTC 같은 경우도 이미 뭐 NB-IoT라든가 여러 표준안이 LTE에다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도 뭐 크게 발전했다라고 볼 수가 없고, 어떻게 이 3가지 유세지 시나리오 중에 이제 간판격은 사실 URLLC였었는데, 그게 그 셀프 드라이빙 카, 그러니까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슬라가 가장 뭐 대표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카메라 베이스잖아요. 기본적으로 컴퓨터 비전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5G가 이렇게 크게 성공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IMT 2020에서 그러니까 eMBB, 뭐 URLLC, MMTC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13개의 어떤 캐퍼빌리티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역시 ITUR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8개를 어떤 키 캐퍼빌리티로 놨는데, 이거는 뭐 나머지 5개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 나머지 5개의 캐퍼빌리티는 이렇게 정량적으로 잡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어찌됐건 첫 번째가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 데이터 레이트 해가지고 사용자가 뭐 어디에 있던 간에, 어번이든 뭐 서버번 에어리든 간에 이제 그러니까 느끼기에는 적어도 이제 100mbps는 항상 커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도하고 이제 핫스팟 환경에서는 1GBps가 항상 개런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메가는 이제 굉장히 큰 와이드 에리아 커버리지일 때고요. 그다음에 인도어에서,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이 1GBps가 개런티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 데이터 레이트도 높아야 되지만 스펙트럼 에피션시, 이거는 이제 4G LTE보다는 3배 정도 좋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마이모 덕분에 좋아지겠죠. 그래서 요것의 단위는 이제 그러니까 bps per 헤르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area traffic capacity도 이제 매우 올라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4G LTE보다 그러니까 100배 정도 높아지는 거를 이제 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이 되면서 이렇게 셀이 더 작아져요. 이렇게 셀이 더 작아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 단위는 Area Traffic Capacity의 단위는 이제 bps per 이게 제곱미터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적당의 그 데이터 레이트는 그만큼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 제약 조건들을 볼 때 주의할 거는 이제 모빌리티하고 데이터 레이트 캐퍼빌리티가 동시에 좋아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핫스팟에서는 보통 이제 데이터 레이트, 그 피크 데이터 레이트 성능들이 좋게 디자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와이드 에리아 커버리지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피크 데이터 레이트보다는 아무래도 모빌리티 쪽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URLLC 관련된 그런 어떤 그 퍼포먼스 리퀘어먼트를 보면은 레이턴시에서 이제 10배 정도 줄인다 라는 거. 그러니까 IMT Advanced가 이제 그 4G LTE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딜레이가 굉장히 작게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URLLC 서비스를 위해서.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이런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퍼포먼스 그 리퀘어먼트 말고도 이제 5개가 더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reliability, resilience, 그다음에 security and privacy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reliability는 이 서비스가 통신 서비스가 항상 available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심심하면 그 액세스가 안 된다거나 이렇게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resilience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operation이 연속돼야 된다는 거죠. continue operating correctly. 그래서 어떤 뭐 순간순간 자꾸 고장이 난다거나 그러니까 사용 중에 어떤 뭐 간섭이 일어난다거나 그래서 뭐 갑자기 뭐 메인 파워가 갑자기 꺼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는 뭐 배터리 라이프가 길어야 된다. 즉 그 MMTC 서비스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중요한 퍼포먼스 리퀘어먼트긴 하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 뭐 EMBB 있었고 여기 그러니까 URLLC 뭐 있었고 여기 MMTC가 있었었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여기 뭐 스마트 시티 서비스가 있었고 여기는 파일 뭐 빨리 받는 거 있었고 여기 이제 자율주행이 있었는데 이러한 서비스들을 우리가 서포트하기 위해서 5G에서 얼마 정도 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크 데이터 레이트는 한 20GBps. 근데 이 20GBps는 거의 자기 혼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들 다 전화 끊고 뭐 데이터 하나도 안 보내고 할 때 그때 이제 최고로 빠를 때는 20GBps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 그러니까 최고 속도인데 사실은 이렇게 쓸 일은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옆 사람들도 지금 휴대폰 쓰고 있으니까 어찌 됐건 그래서 이런 그 것들이 나와 있고 여기 있는 뭐 레이턴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URLLC를 서포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커넥션 덴시티 이거는 제곱킬로미터당 디바이스 몇 개까지 커버할 수 있느냐라는 거니까 요게 이제 MMTC 이런 서비스들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러한 키 캐퍼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들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 데이터 레이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적어도 100mbps는 항상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다 EMBB 서비스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위에 그 퍼포먼스 리퀘어먼트 그러니까 성능의 성능 척도 최소 이거는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IMT Advanced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IMT 2010인데 왜냐하면 이게 IMT 2000이 요거가 나와가지고 이제 3G인 WCDMA 표준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IMT 뭐 2010, 뭐 IMT 2010이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그때 네이밍을 그러니까 ITU-R에서 IMT Advanced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약간 좀 어려워졌는데 어쨌든 IMT Advanced가 바로 IMT 2010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렇게 ITU-R에서 비전을 그렸고 그때 나왔던 3GPP에서 만든 표준안이 LTE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MT 2020라고 비전을 ITU-R에서 그렸고 그렇게 해서 나온 표준안이 이제 3GPP에서 만든 5G NR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Key Capability 그러니까 8개가 있죠. 그러니까 Peak Data Rate, User Experience Data Rate, 뭐 Spectrum Efficiency, 그다음에 Air Traffic Capacity, 그다음에 Mobility Latency, Connection Density, Network Energy Efficiency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 중에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거로는 Connection Density는 대표적으로 이제 MMTC 서비스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고 물론 뭐 여기 Network Energy Efficiency하고도 이제 영향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센서들이니까 이게 배터리가 좀 길어져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 에피션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의 경우에 이건 레이턴시가 이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모빌리티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서비스 자체가 자율주행을 목표로 나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모빌리티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이제 EMBB하고 영향이 있는 그러한 그 키 캐퍼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 리퀘어먼트를 한번 보면요. 피크 데이터 레이트는 뭐 다운링크는 20기가, 업링크는 10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스펙트럴 에피션시의 경우에 다운링크의 경우에 이제 피크일 경우입니다. 이제 제일 잘 나올 때 이제 30 bps per Hz. 그러니까 스펙트럴 에피션시의 단위는 이제 bps per Hz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마이모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이 스펙트럴 에피션시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그냥 모뎀을 대충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은 대략 그러니까 잘 디자인을 한 시스템에도 에러가 잘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거의 뭐 1bps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Hz당 거의 1bps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실제로 모뎀 디자인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마이모 안 쓰고 즉 그 다중 안테나를 안 쓰고 해보면은 대충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마이모를 우리가 헤비하게 사용을 하죠. 그다음에 유저 익스피리언스 데이터 레이트 그러니까 평상시에 100mbps는 이제 항상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 밖에 레이턴시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요한 파라미터 같은 경우 URLLC의 경우에 1ms 이제 굉장히 강력한 초저지연 통신의 기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1ms의 어떤 레이턴시 지연 시간을 우리가 가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GPP에서 어떻게 그 표준화를 진행을 하느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TSG라는 거는 이제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입니다.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의 약자고요. 그다음에 RAN이라고 하면은 이게 Radio Access Network입니다. 액세스 네트워크니까 이것에 그 반대되는 그 컨셉은 당연히 코어 네트워크가 되겠죠. 코어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을 때, 네트워크가 있을 때, 뭐 여기 뭐 라우터 같은 것도 있고, 뭐 어쨌든 네트워크가 이렇게 쭉 있을 때, 이 여러분들의 디바이스, 그러니까 휴대폰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여기에 어떻게 접속을 하느냐의 문제죠. 그게 바로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을 처음에 하느냐의 문제인 거고, 코어 네트워크는 이제 이 이후가 되겠죠. 이 이후에 안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게 이제 코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이제 6개의 워킹 그룹이 있고, 이 코스에서 우리가 제대로 다룰 그런 어떤 스페시피케이션들은 여기 그 워킹 그룹 1하고 2에서 만든 그런 스펙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 스펙이 있고 그다음에 레이어 2하고 레이어 3 스펙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3GPP 오거니제이션이고요. 보면은 여기 서비스 앤 뭐 시스템 애스펙트도 있고요.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 그룹에 여기 네트워크 앤 터미널도 있는데 우리가 주로 살펴볼 내용은 이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 중에 특별히 이 워킹 그룹 1하고 그러니까 라디오 그러니까 레이어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 쪽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2하고 레이어 3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코스에서 다룰 예정입니다.